네, 다음 이제 16장 역 라플라스 변환과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역변환이라는 게 중요해요. 역변환. 역변환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수 단일극을 갖는 경우, 실수 n중극을 갖는 경우, 복소 공액근을 갖는 경우, 허수 공액 n중근을 갖는 경우. 이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판별식. 그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크면 이제 실수 단일극을 갖는 거고요. 같으면 실수 n중극을 갖는 거고요. 작으면 복소 공액극을 갖는 경우고, 허수 공액 n중극은 조금 특별한 경우로서 이거 이제 식을 내가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요런 식의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변환하는 방법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허수공액 n중근을 갖는 라프라스 변환식 역변화는 구체적인 식을 유도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제가 여기 억지로 넣어놓은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그 전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고전적 해법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보다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실수 단일극을 갖는 경우, 단일극을 갖는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플라스 변환이 실수 단일극을 가지면 시간 신호는 지수함수이다 그랬어요. 지수함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우리가 식을 해결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말의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일반식이에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변환표가 있었죠. 거기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쭉 살펴보면 그걸 갖다 통분도 하고 약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합치면은 결국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여기에 exponential minus as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어요. 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일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s에 대한 n차당식, s에 대한 m차당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분모를 보겠습니다. 이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요 s 값을 0으로 찾는 겁니다. 찾아요. 그 s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한글로는 극 또는 극값 이렇게 부릅니다. 극값 또는 극점 이렇게 부릅니다. 극 또는 극점. 저는 여기서 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 값이 극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지금 n차로 되어 있지만 이게 1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s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 플러스 요 p1, p2 이런 식으로 2차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물론 3차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요 p1과 p2와 p3 정확하게는 이제 그 값은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가 되겠죠. 혹은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p1, p2, p3가 되겠죠. 이 극값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복소근을 갖느냐, 아니면 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허수의 중근을 갖느냐, 이제 그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2차식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판별식을 통해서 그게 실근이냐, 중근이냐, 복소근이냐, 이런 걸 갖다가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로 판별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게 실수 단일극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부분분수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적당히 어떻게 할 거냐면 부분분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요게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니까 2차식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A의 2의 S의 제곱 플러스 A의 1의 S 플러스 A 제로 분의 여기 뭐가 있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겠죠. 요게 변형되기를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면 S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식에서는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P1 S 마이너스 P2 분의 1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여기도 1이 아니라 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분모가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표시된다면 그리고 요 P1이 이제 뭡니까? 실수라면 실수.
그죠? 서로 다른 도실근이라면 그러면 시간 신호는 지수함수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볼 겁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허근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근으로 나타나는 실수 단일극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극은 복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의 허수 부분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로만 나타나겠죠. 시그마라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부분분수 전개를 합니다. 요 sp1, sp2 뭐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 부분분수 전개하는 거는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럼 이 P1, P2는 시그마 1, 시그마 2로 바뀌겠죠. 요렇게 전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 역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S- 시그마 1분의 K1 그러면 요렇게 변환이 되죠. 역변환이. 그러니까 요 익스포넨셜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게 되고 요 놈을 역변환하면 요게 되잖아요. 우리 그 전에 공부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시그마 2죠. 그러니까 시그마 2가 열로 들어가고 K2는 그대로 여기 상수로 남고 익스포넨셜로 바뀌죠.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뭘 이용한 거냐면 우리 라플라스 변환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이거는 뭘로 변환된다? s 시그마 분의 뭐 1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요 라플라스 변환식을 역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UT는 왜 들어갔나요? 우리는 단방향 변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UT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S의 분자에 익스포넨셜 A의 S승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딜레이 A 즉 이런 거죠. X 원래 T가 있었는데 T를 A만큼 딜레이 시키면 주파수 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XS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만큼 해줬어야 됐잖아요. 그죠? 요만큼 딜레이 시키면 부호가 유지되면서 AS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분자에 붙어 있다라고 분자에 곱해져 있다라는 것은 시간 영역 신호가 A만큼 딜레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XS의 분자 요게 포함되면 시간 신호의 지연 A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실수 단일극을 가지면 시간 신호는 지수함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에 실수극을 갖는 라플라스 변환식을 역변환하라 했습니다. 역변환 해보겠습니다. XS는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또 헬리콥터 날아가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K1이고요. A가 아니라 오늘따라 유난히 소리가 크네요. K1이고요. S 플러스 2의 K2가 되죠. 이렇게 부분수 변환할 수 있는데 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 양변에 다 뭐를 곱하죠? S 플러스 1. 요 분모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모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XS에 뭐를 곱한다? S 플러스 2를 곱해. 그런 다음에 그 S 자리에 요 식을 0을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다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S 플러스 1을 곱해. 그러면 요게 삭제됩니다. 그런 다음에 S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의 값은 3이 되죠. 요게 뭐라고? 요게 K1 값이라고. 그죠? 이게 이제 부분수 변환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K2. 요거 K1이 요게 3이라는 건 알아냈어요. 네, K2는 어떻게 될까? K2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K2도 구해 보겠습니다. K2는 자, 이제 여기다가 요걸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고 요 S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그럼 이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2가 되니까 K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s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건 풀이의 역변환을 바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xt는 자, 요거 역변환하면 되죠. 요거는 3의 익스포넨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거 마이너스 가운데 붙고요. 요건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의 ut. 자, 이게 라플라스 역변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실수극을 갖는 라플라스 변환식을 역변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역변환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요거만 더 붙은 거예요. 그럼 앞서 우리가 구한 xt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기 다시 xt 죄송합니다. xt를 또 썼네. 멍청하게. 요 뒤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u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요거만큼 이제 위상이 변화했으니까 요거는 x의 t 마이너스 뭘 구하면 돼요? 2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2 하고 가로 닫고 u의 t 마이너스 2 이러면은 이제 이 문제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구해진 겁니다. 네,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3차죠. 2차가 아니라 3차니까 이제 항이 3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3차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6의 약수를 이제 요 S에 대입해 봐서 이게 약수긴 한데요. 마이너스를 포함한 약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 봐서 요거 전체값이 0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게 마이너스 1, 요건 그냥 6, 이건 마이너스 11에서 0 나오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돼갖고 1, 6, 11, 6 이건 이제 개수만 쭉 쓴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 약수가 됐으니까 1,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두 개 더하는 거죠. 5가 되고 마이너스 5 그럼 6 되고 이거 마이너스 6 이러면 더하면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쭉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건 그냥 내리고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그럼 5 되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 하고 요거 두 개 더하고 그럼 6 나오고 마이너스 6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여기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뭐냐면 요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실제는 이런 거죠. x 플러스 1 요걸로 요 놈이 x 플러스 1이 아니라 s 플러스 1이죠. 죄송합니다. 요건 수정하고 다시 쓸게요. 요 놈에 의해서 요 전체 식은 s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때의 몫은 뭐냐? 요거다. 그러면 1, 5, 6 순서대로 1, 5, 6이니까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손쉽게 여기가 3, 2니까 3 곱하기 2 하면 6 나오니까 손쉽게 결국 이건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분의 요 위에 3s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태까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 거는 단순히 우리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쭉 쓴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의 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까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얘기해 봤는데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거를 부분분수 변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s 플러스 1의 k1 그 다음 플러스 s 플러스 2의 k2 플러스 s 플러스 3의 k3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갈 거고 k1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k1 굳이 식을 쓰면 s 플러스 1에 xs를 한 다음에 거기 s에다 뭘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근데 이건 사실 암산으로 이거 보고 하면 되죠. 이거 곱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 1 여기다 하면 요거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K1은 1이 되겠네요. 요건 1. 그럼 K2는 복잡한 수식 안 쓰고 그냥 암산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워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넣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2에다가 1은 마이너스 1이죠. 요거. 그럼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마이너스 2 넣으면 곱하기 1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것도 결국 답이 1입니다. K2는 1이죠. 그러면 이제 K3를 봅시다. K3는 이제 요거 지우고 요 S에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죠. 순서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그냥 쓸게요.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는 게 3, 3, 그냥 마이너스 4네요. 4니까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자, 정리가 다 됐어요. 요놈 1, 요놈도 1, 요놈도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뭐 식으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저 식에서 역변환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거 역변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t는 여기 어떻게 되나요? exponential 마이너스 t. 네, 플러스. 여기는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플러스가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발산하는 걸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야,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쓰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틀리라고 발산하는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ut입니다. 그죠? ut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실수 n 중국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실수 n 중국을 가지면 시간 신호는 n-1차 당식이 곱해진 지수함수다. 그러니까 n-1차라는 게 이거 x의 n-1차. 이게 이제 곱해진 지수함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알파죠. 시그마죠. 시그마 t.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렇게 실제로 되는지, 이게 x가 아니라 t죠. 우리 이제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x가 아니고 t의 n-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수 n 증극이면 요 p의 n 이러면 요게 이제 크기 n 중근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실수잖아요. 실수. 중근은 실수로만 나오죠. 그죠? 2차식에서는 중근이 실수로만 나와요. 허수 안 나옵니다.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줄어들어서. 그럴 경우에 일반식을 요렇게 부분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식을. 라플라스 변환식이 있었고요. 그거를 부분수로 전개할 때 먼저 S-시그마 요 하나 쓰고 K11 S-시그마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K12 S-시그마의 전체 세제곱한 다음에 K1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요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S-시그마의 세제곱을 곱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지면 K13만 단독으로 남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S-시그마가 곱해진 형태 하나가 남아요. 이건 제곱이 남고 여기는 S-시그마의 제곱이 남고 여기가 1차니까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면 S에다 시그마 넣으면 이거 다 지워질 거 아니야. 요 식으로 뭔가 꾸짝꾸짝 돼갖고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13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S-시그마의 전체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S에다가 시그마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어려워요. 두 번째 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일일이 수식을 유도하진 않겠는데요. K12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쓸게요. S-시그마의 3승의 XS. 왜냐하면 시그마 세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S-시그마의 제곱 지워야죠. 3승을 곱했으니까 이게 분자로 들어가야 되죠. S-시그마의 제곱. 이제 요식에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K11 그 다음에 플러스 S-시그마의 K12 플러스 이제 K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S에다 시그마를 넣어버리면 요 K13밖에 못 구하거든요. 다른 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편법을 동원하냐면 양변을 미분을 합니다. 요쪽도 미분하고 요쪽도 미분해요. 그러면은 이건 지워져요. 상수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 S의 개수인 요거만 남겠죠. K12만.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건 ES 마이너스 시그마에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S에다 시그마를 넣으면 K11도 지워지게 돼요. 요거만 단독으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DS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한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S에다가 시그마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건 어차피 지워지니까 S에다 시그마 넣는 순간.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요런 식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S 마이너스 시그마의 3승을 곱하고 그걸 한번 미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S에다가 시그마 자리를 넣으면 시그마를 넣으면 K12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번을 미분하는 거죠. 두 번은 양변을 두 변을 미분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 미분하는 과정에서 요 2분의 1이 포함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미분하는 과정에서 2분의 1이 포함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K11을 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겠습니다. 역변환을 하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요식으로 빠지죠. 이건 그 전까지 봤던 거고 요식 같은 경우에는 요 분모가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t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죠? 여기가 세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쓴 겁니다. 시간신호는 n-1차 다항식이 곱해진 지수함수다 라고 쓴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미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자. 네, 요게 좀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 그런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요 놈을 역변하면 요게 되죠. 그죠? 항상 요 1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사실 1이 있었던 거죠. 1 팩토리얼이 있었던 거죠. 요거 2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승짜리가 만약에 있다. 4승짜리가 뭐가 있으면 여기 3 팩토리얼이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3승까지만 고려를 하게 되면 그냥 요거만 2로 나누는 작업이 하나 추가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 K11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3중극을 갖는 라플라스 변환식을 역변환하라.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거기다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뭐 난이도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이죠. SX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 플러스 1에 K11 플러스 S 플러스 1에 제곱의 K12 그렇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1에 3승의 이제 K13 이렇게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 네 개를 우리 주어진 방식에 따라서 하나하나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이 아니라 K2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요건 이제 K2부터 먼저 구할까요? K2부터 먼저 구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S-2 전체를 곱하고 그럼 이거 삭제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면 분모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1이기 때문에 K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1. 바로 암산으로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양변에 뭘 곱해라? S 플러스 1 3승 곱해서 요걸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S자리에다가 몰라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분모는 1 되고요. 분자는 이제 2 됩니다. 2. 그죠? 그래서 요 K13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12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왜냐면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미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S 플러스 1의 전체의 3승 곱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분모의 제곱에 요 놈 미분하고 그럼 1이고 이거 S 플러스 2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 빼기 요거 그대로 냅두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이건 뭐 문과 미분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문과 미분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s에다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건 1에서 요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K11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결과로 나왔는데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S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미분을 할 겁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써줘야 돼. 미분. 요렇게 해서 미분 이렇게 할 거죠. 미분을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S 플러스 2의 전체 4승분의 요거 미분하면 0 냅두고 하니까 뭐 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 냅두고 그럼 플러스 1로 받고 요거 그럼 2의 S 플러스 2승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미분 결과입니다. 이제 저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예. 어렵지 않죠? 예. S 플러스 2의 3승의 이 문과 미분이에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K11 같은 경우 2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로 나눠야 돼요. 나누는 과정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1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 되는 거죠. 1.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부분분수로 다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부분분수 이거 전개할 때 보면 이제 학생들 중에는 저거를 그 일반 식을 이용해서 암기해 갖고 이제 부분분수 전개하는 식이 있어요. 예?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수학의 정석 이런 데 보면 있는데 나도 이거 옛날에 외워서 했는데 막 뭐 a 곱하기 b분의 1이면 이게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인가? 이게 마이너스 b분의 1인가? 이 막 있는데 헷갈립니다. 이거 이 식 잊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올 때 이제 그 수학 내가 요즘 그 수학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잠깐 이제 강사님들이 우리 학원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어이 없습니다. 어이. 그렇게 수학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 멍청한 짓이에요. 자, XT를 보여요. 물론 답은 그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뭐 시험에는 그게 더 특효긴 하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뭐 그런 시험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제곱이니까 제곱이면 이 앞에 뭐를 붙이는 거죠? t. 그래서 마이너스 t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t를 매번 쓰지 말고 여기는 1이고요. 요건 마이너스 t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2니까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t제곱 그죠? 네, 이렇게 쓰고 여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u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복소 공액근 이게 다 있는 거죠. 아까는 뭐 이제 이게 지워졌었죠. 혹은 이게 뭐 중근이 되거나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 신호는 지수정연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 일반 시기에서 이제 복소 공액근을 가지면은 뭡니까? 뭐 이런 거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원래 1이 되는데 뭐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극값이 이제 복소 공액근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을 요 뒤에다 붙여라. 그러니까 시그마 요거 절반의 제곱을 이 뒤에 붙여라. 그런 다음에 요거 남은 게 있을 거야. 요거 절반의 제곱은 1이잖아. 1이면 뭐 뒤에 게 3이었다 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을 보존을 하라는 3이 아니라 2죠. 죄송합니다. 1 더하기 2가 3이니까 2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해놔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요 오메가 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써라. 요거 이제 앞에 거 요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그렇게 하고요. 이 위에 것도 AS 플러스 B였는데 원래 이거를 A의 S 플러스 시그마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요 앞에 게 나옵니다. 그죠? 예, 해볼게요 한번. 이것도 뭐 잘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워버리고 저거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기 때문에 요 이퀄 하면 여기가 AS 이거 지울게요.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AS 플러스 A 시그마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에 오메가 지워지니까 B 마이너스 시그마 A가 될 거예요. 요거 지워지고 요것만 남겠죠. 그게 요거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형태와 요 형태를 맞추라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우수리들은 이 뒤쪽으로 다 밀어라. 그 다음에 두 개를 플러스로 연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비행기 무슨 뭐 북게 쳐들어오냐? 아이 나 참. 뭐 훈련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죠. 예, 저 뭐야 비행기도 운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요 형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형성됨을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요 앞에다 쓴 거죠. 이렇게. 요 A 그대로 쓰고 코사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살리고. 요 뒤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 뒤에 거는 요거랑 같은 형태죠. 그죠? 요거를 오메가라고 하면 그 개수가 요게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사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갖고 UT를 쓴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수정연파죠. 지수정연파.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라플라스 역전환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복소 공의 근도 우리 부분분수로 전개를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복잡해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실제로 이 복소 공액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분분수 전개로 한번 전개해 본 것이 실제 요 시그마하고 오메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요 시그마는 익스포넨셜의 어떤 감쇄 정도를 얘기하고 요 오메가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코사인 사인의 요 빠르기,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일 거냐, 주파수가 얼마나 빠를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 하다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쉬운 방법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요 시그마는 뭘 얘기하냐? 요거는 요거의 감쇄 정도, 얼마나 빠르게 감쇄하느냐, 익스포넨셜이. 그러니까 인벨러비. 그 다음에 요 오메가는 뭐냐면은 그 감쇄하는 곳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인 코사인이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의 주파수냐,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이 여러 가지 형태, 시간 신호의 형태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이 복소 공액 극을 갖는 라플라스 변환을 역변환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복소 공액근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요거 반 나눠서 제곱했는데 1이고 또 거기다 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요.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S에 K1 플러스 여긴 S 제곱에 2S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K 2로 할게요. K2S 플러스 K3. 이거 왜 맘대로 이렇게 식을 세운 거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가 2차면 이 모가 2차면 분자는 1차로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 차수가 낮게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걸 볼까요? K1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K1을 구하려면 요거 S를 지운 다음에 0, 요 S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0. 그러면은 다 대입하면 2분의 4. 그러니까 K는 2가 됩니다. 2.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S분의 2 플러스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K1S 플러스 K2죠. K2 플러스 K3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통분을 할 겁니다. 통분. 왜냐면은
통분해서 요 놈이랑 계수 비교를 하려고. 왜냐면 K2, K3를 찾기 위해서. 그럼 S의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한 다음에 여기는 2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K2의 S제곱 플러스 K3의 S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K2하고 요 2하고 더했을 때 이제 0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0이 아니라 4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요거랑 같게 나와야 되니까. 요게 4의 S 제곱 플러스 8의 S 플러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K2는 얼마여야 되느냐? 2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K3는 얼마여야 되느냐? 4가 돼야 되죠. 왜냐면 요 4S랑 요 4S랑 합쳐서 요 8S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K2는 2, K3는 4가 되겠네요. 이제 다시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분의 2 플러스 S제곱 플러스 ES 죄송합니다. ES 플러스 2분의 여기가 이제 2사죠. 2서니까 ES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껴두고 요 놈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없다 치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거 없다 치고 요 뒤에 것만. 요게 이제 이렇게 되죠.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2의 S 플러스 1 한 다음에 더하기 2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에 2의 S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에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요건 2, 1 한다면 요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요것도 제곱화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됐죠. 요게 어떻게 되나요? 요게 2 코사인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그마고요. 요게 오메가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이 아니고 지수도 써야 돼, 지수. 그래서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그다음에 요건 코사인이죠. 코사인에 그냥 t가 되죠. 오메가 t인데 그냥 t가 되죠. 1이니까.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개수는 써줘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개수 2는 써주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이제는 사인 그냥 t가 되죠. 그냥 t 여기가 1이니까 요게 시그마고 요게 오메가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또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의 UT가 되죠. 2의 UT. 그냥 2죠. 2의 UT인데 어차피 UT는 나중에 합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입니다. 2.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요거 지워버리죠. 이퀄 지우고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되면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UT 이렇게 써주면 저 전체 식의 역변환을 구한 게 됩니다. 네, 이제 허수공액 N중국을 갖는 라플라스 변화의 역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것도 포함해서 판단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쉽게 그냥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이 허수공액 n중국을 가지면 시간 신호는 n-1자 다항식이 곱해진 상수적 연파래. 이게 또 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바뀌었네. 이 지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허수 n중국이기 때문에 요게 0입니다. 요게 n이 되고 그죠? 요게 2면 2중국, 3이면 3중국인데 요게 지워지죠. 그럼 j-오메가만 남잖아요. 근데 시그마는 뭘 결정하죠? 이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이거 중에 요 시그마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뭘 결정하죠? 이거 코사인 오메가 t 이 두 개가 곱해져서 나타나는데 이게 1이 돼버리죠. 시그마가 0이면 그죠? 이거 없으니까 그럼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상수적 연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S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은 요 F겠네요. 1이 아니라 F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걸 요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제 시그마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들어갈 무슨 뭐 저런 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 상수 정연파로 나오게 된다. 단 여긴 1이고 여긴 t고 여기는 t제곱 이것도 2분의 t제곱이죠. 바꾸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분의 t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할 거라고. 나중에 이제 저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역변하는 형태만 딱 보고 나서 이게 시간 신호가 어떤 형태로 될 거다라는 거를 유추하는 연습을 몇 개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한 미분 방정식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초기 값을 포함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아주 간단한. 그거를 이제 변환한 다음에 XS에 대해서 풀고 이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시간 신호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는 조금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식을 보겠습니다. 요거 식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뭐냐면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그죠? 일반형.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YS N승이죠. 그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속 그대로 쓰고 S의 마이너스 1승이죠, 여기는. 예, 마이너스 1번, N-1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미분할 때마다 S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YS 구한 거에다가 S, N-1을 곱한 거죠, 그냥. 그죠?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건 그대로 요건 이렇게 바뀌면 되죠.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거니까 S 한 번만 곱하죠. 얘는 N-1번 S를 곱해야 되고, 얘는 N번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이거 다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건 뭐 너무 쉬워요. 너무. 이거를 xt는 xx로 바꾸고 미분 한 번 한 거는 s 한 번 곱하고 미분 n번 한 거는 s를 n번 곱하고 n-1번 참 n-1번 요 미분 n번 한 거는 sm을 곱하고 n번 s를 n번 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ys 여기도 ys 여기도 ys 여기 y도 ys 있으니까 이거 공통인수를 뽑아내. 그러면 이것끼리 더한 게 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xs 요거 공통인수를 뽑아내. 그런 다음에 요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ys 앞에 있는 개수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죠. 넘겨주면 요게 원래 ys 앞에 붙었던 개수고 요게 원래 xs 앞에 붙었던 개수죠.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예. 라플라스 변환의 일반형이 되어버렸죠. 그죠? 이거를 역변환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yt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게 뭐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dt분의 dxt면 이게 그냥 라플라스 변화는 s의 xs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 뭘 빼야 돼요? x의 초기 값을 빼야 돼요. 이거. 이 항이 있어야 돼. 지금 이 식은 이렇게 전개된 거는 초기 값이 전부 다 0이다라고 가정하고 전개한 거야. 근데 라플라스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초기 값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포함을 시키려면 요거 텀을 붙여야 돼. 그죠? 그 일반식을 요걸 쓴 거야, 일반식. 요 원래 미분의 일반식은 이거다. 근데 보통 2차 이상은 우리가 잘 안 하니까 1차, 2차만 보니까 요 dt 제곱분의 d 제곱 xt 이건 어떻게 변환하면 돼요? 이건 이제 두 개만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원래 s의 초기값 x의 0-를 뺀다.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 전체에다가 s를 곱하고 초기값을 뺀다 역시. 그런데 이건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초기값이다. 이거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s제곱에 xs의 마이너스 sx의 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다시의 0의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식하고 요식을 이제 이해하고 있고 이걸로 보지 말라 그랬지.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를 이용해서 요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초기값이 없으면 매우 심플해진다. 이제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요놈으로 표현한 LTI 시스템에서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을 구해요. 사실 계단 입력은 이제 우리가 인과 신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상수 1을 넣은 거죠. 사실 입력으로. 그죠? 입력으로 상수 1을 넣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을 구하여라. 단 초기 조건은 y의 0 마이너스. 그러니까 t가 0인 시점 이전의 어떤 그 초기 출력이 3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t가 0인 시점에서 그때부터 컨스탄트 1, 상수 1이 입력이 된다. 그럴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응답,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죠. 완전 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s에 y,s 이렇게 되죠. 초기 값을 빼줘야 되죠. 그게 3을 빼주면 됩니다. 요거 3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y, s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2의 x,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2의 y, s가 되고요. 우변은 요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초기 값이 이전해서 1로 좀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y,s는 어떻게 되냐면요. s 플러스 2분의 2의 x, s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게 요놈하고 요놈은 뭐에 의한 거냐면 이거 초기 값에 의한 거예요. 자, 요놈은 뭐에 의한 거죠? 요놈은 입력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값에 의해서 뭔가 응답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무슨 응답이죠? 그거는 0 입력 응답이죠. 그죠? 0 입력 응답. 이거는 0 상태 응답. 그죠? 맞죠? 0 상태. 그러니까 초기 값이 0인 걸 갖다가 0으로 한 다음에 입력만으로 이제 출력을 구한 거죠. 네. 아,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쏘리. 여기가 이제 s 플러스 2죠. 이거 빼먹었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x, s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저겁니다. 이 xt가 1입니다. 1. 여기 xt가 ut예요. 그럼 이거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s분의 1이 이렇게 추가돼야 되죠. 이거 지워버리고. 그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의 s 플러스 2, 요거 분의 2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걸요 통분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할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분할해서 하는 이유는 0 상태 응답과 0 입력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s분의 s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들어갈 게 뭔가요? 0 넣고 0 넣으면 0, 0 하니까 1입니다. 여기 1이 들어갑니다. 1.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건 뭔가요? 그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괜히 이거 썼네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정리를 하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yt를 구해보겠습니다. yt는 요건 1이죠. 자, 요건 어떻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죠. 전 플러스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u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형태를 보면요. 요 앞에 있는 두 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상태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0 상태 응답. 요 뒤에 있는 하나는 요건 0 입력 응답이 되는 거죠. 0 입력 응답. 그 다음에 요거는 강제 응답. 자, 요게 강제 응답. 맞나요? 강제 응답? 네. 요거는 여기서 또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는 고유 응답. 그리고 이것도 나눌 수가 있죠. 아까 적은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0 입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미분방 정식입니다. 미분방 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기 조건은 1과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LTI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2차 미분방 정식을 푸는 건데요. 정리해 보면요. 자, 요 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 놈은 이제 s제곱에 y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초기값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초기값을 반영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를 먼저 이제 마이너스 s에 y에 0 마이너스 이거부터 이제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요거 순서대로
요놈. 그래서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7은 원래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앞에 개수가. 그래서 플러스 7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요놈 거를 이제 또 라플라스 변화를 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5s의 y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초기값을 반영해야 되죠. 초기값은 이제 1을 반영하면 되겠죠. 근데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데 5가 요 앞에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ys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거는 6의 요 xt도 요거니까 요 놈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먼저 요 놈하고 요 놈 요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기 값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그럼 합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s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걸 요 반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 공통유수가 요거 있고 그걸 인수분해를 하면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4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s 쓸 수가 있고요. 요거 넘기면은 이제 s 플러스 2에 분의 6이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s 마이너스 2겠죠. 왜냐면 여기 이쪽으로 넘기면서 부호가 바뀌어지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y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4에 요까지는 정리가 되고, 분자는 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4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s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부분분수 전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분수 전개하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일일이 다 풀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s 플러스 1에 여기는 2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s 플러스 4에 1이 된다고 해요. 이 뒤에 있는 거는 s 플러스 1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4에 여기가 2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쭉 끌어와서 저거의 시간 신호를 구해주면 되겠죠. 시간 신호 yt는 자, 먼저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세 번째 거는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그 다음 거는 이 밑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근데 이거 전체를 묶어서 뒤에다가 ut를 하나 써줘야 되죠. 사실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거예요. 요놈 같은 거, 또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yt는 마이너스 3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결과가 있으니까. 자, 결과 얻을 수 있고요. 이거 더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요 놈이 강제응답이죠. 왜냐하면 입력으로 들어온 놈이 요 놈이었어요. 요 놈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네, 강제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는 전부 다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원래 요 식을 풀었던 거.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극점이죠, 극점. s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시스템 모드죠. 시스템 모드가 반영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건 강제응답이고 요 네모칸 친 거는 이거 두 개 전부 다 이제 고유응답이 되겠죠. 고유응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요 놈으로부터 나온 거죠. 요 놈이 요렇게 분분수 변환되면서 이걸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 이제 입력이거든요. 이거 입력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이죠.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은 요거 때문에 나온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일로 온 거야. 이건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 요 놈만 영입력응답이죠. 영입력응답.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 놈하고 다 합친 거 이게 영상태응답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화를 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화를 내면, 그러니까 초기값에 의해서 화를 내면 이렇게 내 성격만 나오는 거고 고유응답. 그 다음에
남이 부추겨서 화를 내면 남의 성격 강제응답 그리고 내 성격 고유응답 이게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서 잡음이 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기 회로에 응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회로 이론에서도 하게 될 텐데요. 회로 이론에서 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하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전기 회로를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회로가 있죠. 회로에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KVL이라는 걸 적용해야 됩니다. KVL은 뭐냐면 이 루프에 걸리는 모든 전압을 다 합쳤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XT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전압 소스니까, 볼티지 소스니까 마이너스 XT로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지금 인덕터죠. 인덕터는 이제 LDT분의 DI죠. 그러니까 LDT분의 DI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그럼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RIT 이렇게 되죠. V는 IR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VDT죠. IDT죠. ITDT.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KVL을 적용한 식인데요. 이게 토탈 다 합쳤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KVL 결과, 이렇게 0이 나온다는 게 KVL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T는 이제 마이너스 X의 S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T분의 DI는 L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IS 한 다음에 초기 값을 빼줘야 되죠. 초기 값은 L까지 포함된 LI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이에요. 요 놈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RIS 그대로 이렇게 빠질 거고요. 그 다음 요 마지막 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우리 적분식에 보면은 이제 S분의 1 SC분의 1 IS가 되겠죠. IS.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SC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의 ITDT 요렇게 됩니다. 요게 0. 그러니까 요 적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분이 보통 이제 S분의 1로 들어가게 되죠. S분의 1. 그리고 S분의 1로 들어가고 요 초기값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 IT를 적분하는 값인데요. 그 값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식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더 머릿속으로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살펴볼 것 같으면요. 여기서 식을 하나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초기값이 주어진 게 I0 마이너스가 2에요. 그럼 이건 2거든요. 요건 2. 그리고 L은 어떻게 되냐면 L은 여기 1 헬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이고요. 요것도 1이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요게 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적분한 거, ITD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한 게 뭐냐라는 거야. 그게 지금 주어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거로부터 유출을 해내야 돼요. 자, 유출을 해보면 여기 VC 0-가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여기.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VT는 C분의 1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원래 T까지 ITDT 이게 이제 그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요 T가 여기가 0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여기가 0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V0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V의 0 마이너스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V의 0 마이너스는 얼마냐면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필요충분 조건, 요 필요충분 조건.
네, 마이너스 xs에 요거는 플러스 sis,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is, 그 다음에 이건 s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s분의 2의 is, 근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s분의 1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yt를 구하는 거니까 yt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흐르는 전압 is에다가 요놈을 어떤 방식으로든 곱해서 전압 yt를 얻어낼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압이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에 대한 식으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s는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XS 같은 경우에는 OUT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그 뭘로? S분의 5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IS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네, 2S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게 되면 S 플러스 1분의 2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요 XX라고 하지 말고 YX라고 해야 되겠네요. YS. Y.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니까 요 YT. 그래서 YS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출력 전압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색깔로 한번 영역을 표시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거 다. 요게 이제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SC분의 1, 그러니까 C, 그러니까 S분의 2의 IS의 마이너스, 플러스, 요 뒤가 이제 S분의 1.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거든요.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고, 이제 출력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한 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전개하면, 우리가 이제, S에 S 플러스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역변환을 하겠습니다. 이 놈을. 자, 역변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번 한 거니까 답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yt는 5-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ut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역변환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회로를 손쉽게 라플라스로 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